입니다. 자, 오늘 고민정의 최고위원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사퇴를 선언한 지 13일 만인데요.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기회주의자의 아주 극치를 보는구나. 딱 자기 공천 확정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뭐 임종석을 핑계를 대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딱 공천 뭐 대충 마무리되니까 다시 또 최고위원회 다시 들어오는 거. 왜냐하면 이 지금 본인 지역의 개딸들이 굉장히 이제 좀 방해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겨냥을 해서 또 저렇게 이제 지금 13일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어제 이재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좀 복귀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고민정이 그걸 받았는데 오늘 이제 임정석이 뭐 이제 친명이다 뭐 친문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총선 승리하자라고 메시지 내놓은 거나 네네. 고민정이 이렇게 최고위원회 복귀한 거나 다 같은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며칠 전에 양산에서 경남 지역 민주당 출마자들 다 모아놓고 승리 기원하는 뭐 그런 거라든가 지금 그러니까 저쪽은 저쪽대로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뭉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천 파열음이 우리가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저 비명 행사 이 공천 파열음이 심각할 정도로 더 그냥 이게 막 확대되기를 은근히 바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빨리 조기 수습하고 있다. 네. 그거는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이 어느 정도 전략적 계산을 가지고 이걸 컨트롤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작용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그 공천 파열음을 수습해 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를 워낙 많이 해본 선거 전문가 정당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들도 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선거 이후에 본인들의 어떤 책임론이 나올 때 나도 선거 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비추기 위해서 왜냐?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 결국은 친문 너네들한테 있는 거다. 이거 지금 가지고 이번에 공천 학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 패배하면 봐라 너네들 지금 탈당하고 선거 안 돕고 너네 책임 아니냐. 근데 정작 사실은 그런 공천이나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런 문제를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급속히 이들이 이제 그냥 뭐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그게 흔쾌히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박홍근 누굽니까? 이 수원에 그 원내 박광원 원내대표 제가 주사는 이름은 자꾸 헷갈립니다만 박광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김준혁이라는 사람이요.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신대 교수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방송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쭉 보면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여고생들하고 무슨 뭐 술자리를 가졌다든지 네. 정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중앙대 출신이에요. 중앙대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측근인데 책도 여러 책을 냈는데 전부 다 뭐 정조가 이재명에 보내는 편지 뭐 등등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좀 수준 이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니 박사 정도 되고 대학 교수 정도 되면 팩트 파인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팩트도 아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선전하는 사람. 지금 사실은 뭐 건국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좌파의 그 강사 황현필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현필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서 온갖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온갖 이 거짓 이야기들 이걸 하고 있잖아요. 참 재밌는 현상은 요즘 젊은 역사 그 전문 덕후들이 이 황현필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그냥 반박하는 댓글이나 이 영상을 만들어서 한대요. 지금 건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바뀐 현상이 뭐냐면 이 자생적으로 역사 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황현필이 그동안 거짓말했던 영상들 밑에다가 전부 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다 대고 별도로 또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또 뿌리고 있대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게 이제 좀 더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데 그 김준혁이죠, 그거. 네, 김준혁. 수원에서 공천받은 이런 사람은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뭐 과거에 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여고생까지 술자리에 불러들어가고 시중 들게 했다 뭐 이런 건데 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면 이건 저기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그 정도로 했으면요, 그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그때 입장이 그대로인지 아닌지도 공개 질문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사실 그동안 보수 우파가 이런 역사 문제가 나오면 뒤로 숨거나 맞아요. 그냥 뭐 말을 하지 않거나. 근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 좌파 쪽에서는 친일 이 반민족 민족 문제 연구소라는 예.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임의로 친일 사전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정말 우리 그 독립운동을 했던 또 역사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던 사람들 우리 그 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친일파라고 그냥 이 다 낙인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한마디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건국전쟁 이후에 그런 어떤 정말 젊은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사실 확인을 하면서 이게 지금 국면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이제 국민의힘도 머뭇거리지 말고 정면으로 그냥 이 사람의 어떤 문제, 이 사람의 역사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걸 그 캐치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또 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좀 증명을 해 나가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허위 주장이고 거짓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응을 안 하면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 후보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허위 사실 그 발설해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걸 하려면은 뭐 한 사람만 갖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우리가 치열하게 또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운 미래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와 있네요. 전해수구 의원 이분이 광진갑에서 3선을 했던 분입니다. 3선 의원인데 이분이 약사 출신이에요. 저는 참 이런 분이 있는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전해수구 의원이 처음에 비례대표하고 네, 광진갑에서 두번 이제 했죠. 2번 했어요. 여기 이제 이정은이라고 JTBC 앵커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친명입니다. 원래 전주에 출마하려고 그랬다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광진갑에 딱 표적으로 이제 간 거죠. 결국 경선에서 이번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당을 선언했고 아마 조만간 새로운 미래에 또 입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미래는 의원이 5명이 돼요. 5명이네요. 5명이 되면 이제 정의당하고 이제 한석 차이인데 아주 히든 카드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누굽니까? 이건 제가 밝히면 안 되는데. 그렇군요. 네, 네. 이건 뭐 교섭을 하고 있다는데 이수진 의원이 아마 조만간 또 입당할 가능성이 있대요. 동작에 이수진 의원이 본인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교섭을 하고 있다는데 이수진 의원이 조만간 또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이용섭 장관이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광주로 출마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좀 꺼렸던 것 같아요. 꺼렸던 것 같고 어쨌건 지금 녹색 정의당보다 한석 더 많게 네. 지금 이게 3월 중순에 지금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월 저희가 오늘 11일이니까 네. 조만간 아마 이제 넘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이었고 지금 6명이면요. 5명이면 선거 지원금이요. 26억이 나와요. 26억. 26억. 꽤 나오네요. 그게 엄청 차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미래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실탄이 일단 확보가 된 거예요.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세종시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이제 출마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명 들어오면 이게 상당히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아마 좀 이번에 새로운 미래도 좀 전해수구 의원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좀 힘을 얻긴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새로운 미래가 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낙연 그 홍영표 의원은 저 이제 부평에서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홍영표 의원은 부평에 나가죠. 예, 그다음에 서른 의원은 부천에서 나가고,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좀 호남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고 출마를 좀 하면 좋을 텐데 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남의 이번에 탈락자들 중에서 아마 지금 이 민주당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쪽에서 좀 교섭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동일 지역에는 못 나갑니다. 그렇죠. 동일 지역에는 못 나가지만 본인이 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더 이상 내가 있어봤자 뭐 할 일이 없다,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뭐 돈을 뭐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7석 되면 네. 번호가 그렇게 되면 이제 기호 3번이 기호 되잖아요. 3번이 되는 거죠. 기호 3번이 되면 꽤 파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비례 득표율도 좀 올라갈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 지금 출구를 이 사람들을 조국 혁신당 쪽으로 맞춰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쪽하고 지금 붙을 가능성이 있고 아예 이쪽 떨어내서 이쪽으로 두기 위해서는 좀 합리적인 사람들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미래가 좀 잘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제일 꼬인 부분이 뭐냐면 이낙연 신당 쪽에서 갖고 가야 될 지지율을 조국 당이 갖고 가버려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제일 패착이죠. 뭐 이준석은 지금 거의 맛이 가버렸고요. 네. 이준석은 보니까 지금 전국에 후보를 지금 많이 낸다고는 하는데 이준석 본인이 지금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지코가 석자죠. 네. 거기서 제가 봐서는 그냥 3등 할 것 같아요. 그 여성층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모양입니다. 두 자릿수를 못하면 이 이준석 끝난다. 그렇죠. 두 자릿수 나오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두 자릿수, 그러니까 거기가 이준석이 워낙 그 또 여성들에 대해서 뭐 거의 혐오에 가까운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여자 표는 거의 힘들지 않겠나. 어르신들 표도 그렇죠. 어르신표 네. 또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안티페미 그 이대남 표 일부 말고는 뭐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비례대표로 이기인, 김용남, 그다음에 저 김철근 뭐 다 이제 비례대표로 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뭐 하긴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걸 과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그것도 굉장히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제 이런 뭐 이제 이슈보다는 양쪽에 이제 공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하고 전략적 어떤 이 뭉침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런 여론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론의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사실은 지금요 어떤 폭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폭로가 우리한테 유리할 그러니까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어설픈 거 폭로하면 저쪽만 뭉치는 그렇죠. 그 효과를 맞습니다. 주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폭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좀 더 국민들에게 저쪽에 대한 혐오감을 많이 주고 찍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가 중요하거든요. 저 어떻게 쟤들 범죄자당을 어떻게 찍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저런 진보당 같은 종북 세력한테 표를 주느냐. 이런 문제들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저는 그런 어떤 좀 전략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